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얘기는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삼성과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살까 말까보다 얼마의 가격과 비중으로 이 시간을 살 것인가? 지금 당장 산다고 해서 뭐 오르냐, 안 오르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건 누구도 모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까지 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삼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업,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태죠. 네, 그래서 삼전은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지금 뭐, 딱히 뭐 엄청 안 좋지도, 그 다음에 엄청 좋지도 않은 상태예요. 약간 중립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필요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으로는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메모리 사이클, Compute is visible, Memory decides speed. 그러니까 메모리가 앞으로 좀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리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추격 성공 옵션이 좀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AI 서버가 GPU만 먹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빨아들이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2026년 이쿼터죠 DRAM 가격 전망이 58%에서 63%까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 그리고 핵심 구조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가 PC나 모바일보다도 생산성을 더 많이 높여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투자 심리는 포모가 역시나 따라오고 있어요. 가격보다 서사가 먼저 달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으로 AI 서버용 메모리 공급을 먼저 락인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는 HBM, 그 다음에 서버용 DRAM, 그리고 eSSD처럼 마진이 높은 제품으로 웨이퍼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범용 메모리까지 가격이 끌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단순히 반도체주가 아니라 AI 인프라 병목을 파는 기업으로 지금 재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 AI 서버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삼전과 하이닉스를 볼 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봐야 될 핵심은 이 수요가 강하다 이 개념보다도 가격 상승이 이익으로 얼마나 오래 남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 5월 18일까지 보고 19일까지 제가 봤을 때 19일까지로 해놓을게요. 5월 19일 장중 기준으로 주가는 이미 미래를 많이 반영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5만 2천 원. 굉장히 높여진 상태죠. 지금 보니까 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 2시인데 27만 5,75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75만 3천 원. 그 정도 하네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311 트릴리언 원이고, 그리고 하이닉스 PER은 30.47,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주식은 기업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 이익의 가격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과 분산인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모바일, 디스플레이, 가전, 파운드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HBM 추격 성공 시 재평가 여지가 있지만 사업부별 잡음도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크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리더와 집중 포지션, 이거로서 좀 키워드가 정리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AI 메모리 순수 노출이 있습니다. HBM 리더십과 초고마진 구조가 강점입니다. 대신 고객이나 제품,
사이클 집중도가 높아서 프리미엄이 흔들릴 때 변동성도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하이닉스 관련돼서 뭐 HBM 빼면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뭐 딱히 맞는 말이라고 하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수출을 해나가고 어떤 빅테크들과 일을 할지 그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AI 메모리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의 레벨이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 좀 다르기 때문이죠. 삼성의 전체 매출이 이 정도라고 봤을 때 133.9 트릴리언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삼성의 전체 OP 같은 경우에는 57.2 트릴리언 그리고 삼성 DS 부분 매출이 81.7 그리고 삼성 DS OP는 53.7 그리고 하이닉스 매출은 52.6 트릴리언 여기에서 하이닉스의 OP는 37.6,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따져봤을 때 삼성 전체 영업이익률은 44%인데, 43%인데, 삼성의 DS 부분에는 66%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72%로 좀 더 높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삼성의 DS 분야와 그리고 하이닉스 모두 AI 메모리와 가격 상승 효과가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거. 그러나 하이닉스는 HBM 중심의 수익성이고 삼성은 DS 부분의 회복과 전사 포트폴리오가 함께 작동한다는 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HBM이 좀 더 집중돼 있다.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HBM4 전쟁에서는 승자는 기술과 고객과 양산을 동시에 잡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GPU 한 장의 성능은 HBM 공급망의 병목에 묶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HBM4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추정해 보면 하이닉스는 54% 정도고 삼성은 28% 그리고 마이크론은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의미는 HBM 리더십은 단순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신뢰와 양산 품질의 복합 결과다. 예. 그래서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AI 플랫폼에서 이미 검증된 공급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의 의미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4E 그리고 소캠 그리고 PCI 이게 6세대 ESSD 그리고 AI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앞세워서 추격 중입니다. 예. 그래서 AI 메모리, 그러니까 이 인프라 단위로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더 넓은 분야에 속하죠. 그래서 성공하면 만약에 이 AI 메모리 포트폴리오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잃어버린 프리미엄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HBM은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고객의 로드맵에 들어가고 양산 품질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뜻하는 게 단순히 뭐 많이 판매한다 이걸 뛰어넘어서 신뢰를 이미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봐보면 추격 옵션을 사는 기업이다. 삼성은 지금 하이닉스보다 약한 HBM 서사를 더 넓은 회복 옵션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점은 전사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메모리 외에도 모바일, 디스플레이, 파운드리, 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이 꺾일 때 방어력이 생기지만 순수 AI 메모리 배팅은 조금 희석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강점, DS 분야에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분기에 DS 분야의 매출이 81.7조 원, 영업이익은 53.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범용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도 삼성에게는 큰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삼성의 세 번째 강점, HBM4E AI 제품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AI 메모리를 AI 모의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해보면 첫 번째 리스크는 HBM 고객 인증과 양산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노조 파업과 생산 차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번째, 메모리 가격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압도적 리더보다
저평가된 추격자가 다시 증명할 때 열리는 투자수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1등이다. 뭐 이런 개념보다도 지금 추격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리더 프리미엄을 사는 기업인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AI 메모리 사이클의 가장 순도 높은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을 봐보면 HBM 고객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등 핵심 고객의 로드맵에 깊게 연결된 공급자는 가격과 물량 협상에서 우위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하이닉스의 강점을 봐보면 압도적인 이익률이 있습니다. 26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나 됐고 메모리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보이는 구간이 열렸습니다. 보통 이제 메모리 기업이 이런 하드웨어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기 어려운데 72%, 그러니까 50%가 이렇게 훌쩍 넘었다라는 건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어떻게 보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다. 세 번째 하이닉스의 강점은 AI 인프라 순수 노출. 그래서 HBM이나 서버용 디램, ESSD 수요가 동시에 강할 때 하이닉스의 실적 민감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하이닉스의 리스크도 체크해 봐야겠죠. 첫 번째,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등, 이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1등이었다 보니까 1등은 언제든지 2등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두 번째, AI 고객 집중도와 협상력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은 협상할 때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HBM4에 대한 전환과 패키징 병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다른 제품으로 만약에 다른 반도체로 변경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병목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포모 이후에 급격한 멀티플 압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샀다 팔았다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심리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핵심 질문은 좋은 기업이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미 좋은 미래를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비싸지지 않았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오래 견디는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기술보다 먼저 사이클과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세가 3단계로 질문을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수요. AI 서버 카펙스가 둔화되는 신호가 있는가? 이건 미국을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 공급. HBM, 서버 메모리 증설이 가격을 깨트리는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 이거는 이 수요와 좀 맞물리겠죠. 그래서 수요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깨지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세 번째, 가격. 현재 주가가 실적 개선을 몇 년치로 반영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2028년도까지 뭐 하이닉스 매출을 반영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 개선을 몇 년치, 뭐 2년치까지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수요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애매하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흔들리는 시점을 우리가 미국의 수요가 흔들리는 시점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분할 매수 프레임을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업종은 맞추기보다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이미 뜨거울 때는 한 번의 승부를 보기보다 시나리오별로 비중 조절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손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가 폭발적이니까 한 번에 하이닉스를 몰빵하자. 이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산 뒤에는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기업 분석 실패가 아니라 변동성 감당 실패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훌륭한 기업을 찾는 것보다 훌륭한 가격과 태도를 함께 찾는 일이 더 어렵다라는 거. 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분할을 어느 정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까 말까 한 장으로 결론을 좀 줘봤습니다. 정답은 종목명이 아니라 투자자의 성격과 비중, 가격이 좀 중요하다는 거. 여기에서 투자자 유형을 조금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넓어질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AI 메모리 리더십을 믿고 큰 변동성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볼 리스크는 고평가, 고기대 구간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투자자 유형. 추격 성공과 범용 메모리 회복을 함께 노린다. 약간 삼성에 좀 속하겠죠? 삼성전자에 좀 우위가 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HBM 인증과 파운드리 회복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 가격 부담이 큰 투자자, 내가 지금 좀 돈이 필요하다 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등 뒤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나만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자는 거죠. 네. 네 번째, 이미 보유 중인 장기 투자자. 네, 저 같은 경우가 저는 네 번째에 속합니다. 리밸런싱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막 50% 넘게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관련된 뭐 엔비디아나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네 번째 장기 투자자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투자자 유형에 좀 맞춰서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가장 강한 기업, 한국에선 강한 기업이긴 하지만 가격도 너무 세다라는 거. 그걸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장 완성된 리더라기보다 추격 성공 시 재평가되는 옵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종목보다도 먼저 가격 기준으로 좀 비중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금이 1,000만 원 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17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사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본에 따라서 반드시 이 투자자 유형을 한번 먼저 걸러내고 그리고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본 출처는 삼성과 하이닉스 IR 자료, 그리고 트렌드 폴스, 그리고 카운터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참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멘트는 반도체 투자는 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병목의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다만 아무리 위대한 병목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은 투자자는 시간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복리를 믿는 투자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비싸게 사는 건 조금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투자자 유형을 나는 어떤 투자자 유형인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 리스크, 이 기업별 리스크, 제가 리스크 체크리스트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기업별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하루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좀 묵혀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바로 오늘 막 투자를 하면서 조금 마음이 조급하기보다도 편하게 좀 마음을 먹으시면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잠을 잘 자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삼전하고 하이닉스 하면은 매일매일 뉴스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내일도 재밌는 시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